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사키형입니다. 오늘은 명품 시계에 대한 컨텐츠를 준비해봤는데요. 구독자 여러분들, 명품 시계를 어디까지 알고 계시나요? 저는 언젠가 롤렉스 데이트 저스트 모델을 한 번쯤 소장하고 싶다는 개인적인 꿈이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명품 패션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칸카스 백화점의 초대를 받았어요. 백화점만 그냥 단순히 구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어떤 시계가 있는지, 주요 모델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 계획입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바로 출발해 보실까요? 네, 36.3도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칸카스 백화점에 들어와 있는데요. 칸카스 백화점은 명품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백화점이에요. 시계뿐만 아니라 가방, 지갑, 주얼리도 취급하고 있고요. 신제품뿐만 아니라 세컨핸즈 제품도 합리적인 가격대로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력인 명품 시계는 약 500여 점 이상 전시 중이었고요. 제 꿈의 시계 데이트 저스트도 오늘 착용해 볼 수 있었어요. 선정릉역과 삼성중앙역 사이 도보 7분 정도 되는 거리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은 롤렉스나 IWC 같은 명품 시계를 구매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로는 소장한 시계 아이템을 통해서 재력을 어필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명품 시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바로 성공이죠. 물론 명품 시계를 차고 다니는 것을 허세라고 보는 시각도 존재해요. 하지만 저는 패션의 일부로서, 사회적인 의미의 일부로서 명품 시계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브랜드를 지님으로써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입증을 하는 자기만족과 함께 열심히 달려온 나에 대한 보상이랄까요? 롤렉스, 오메가, 텍 호이어 같은 인기 있는 브랜드들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물론 파텍 필립, 오드만 피게, 바쉐론 콘스탄틴 같은 초명품 시계도 존재합니다. 오늘은 새해를 시작하기 전에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본다는 의미로 평소 명품 시계를 하나쯤은 소장하고 싶었던 구독자분들의 니즈를 위해서 주요 명품 시계들과 그 브랜드들의 라인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오늘 영상도 기대가 되신다면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성공의 상징 롤렉스부터 알아보죠. 롤렉스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바로 성공인데요. 그래서 많은 성공한 사업가들이나 연예인들, 아니면 축구선수 같은 사람들이 롤렉스 시계를 차는 것으로 유명하죠. 작년부터 열풍이었던 플렉스와 발음이 비슷하기도 하고요. 롤렉스를 플렉스 해버렸지 뭐야. 롤렉스는 돈이 있어도 구매를 하기가 어려운 시계 브랜드로 정말 유명한데요. 보통 시계나 자동차는 감가상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단 말이죠. 하지만 롤렉스는 명품 브랜드 시계답게 수요에 맞춰서 생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제한하는 정책을 하고 있어요. 사고 싶어도 구매를 할 수 없다는 프리미엄이 브랜드의 가치를 높인다는 걸 롤렉스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달까요? 매년 가격이 상승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요가 그만큼 뒷받쳐 주니까 중고 시장이나 리셀 시장에서도 가격대가 계속 방어가 되는 대표적인 시계 두 가지 라인을 오늘 준비를 해봤어요. 물론 롤렉스의 시계를 구매하고 싶었던 분들에게는 롤렉스의 이 같은 정책이 조금 답답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제가 생각하는 롤렉스의 브랜드 모토는 한 번쯤 성공이라는 꿈을 소장하고 싶다는 대중들의 니즈를 공략하고 있다 할까요? 하지만 모두가 꿈을 이루는 순간 브랜드의 프리미엄은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대중들이 꿈을 잃지 않도록 공급을 일부러 조절하고 있다는 느낌까지 받습니다. 저는 롤렉스의 브랜드 정책이 이해가 가는데요. 당장의 수요에 맞춰서 공급을 늘린다? 그러면 당장은 돈을 많이 벌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발렌시아가의 트리플 S처럼 될 수가 있어요. 공급을 늘리려고 중국에서 생산을 시작했다가 욕도 먹고 프리미엄도 사라지고 브랜드 가치도 예전만큼 못한 모습이죠. 롤렉스에서 가장 사랑을 받는 모델로는 데이트 저스트와 서브마리너가 있겠는데요. 데이트 저스트는 대표적인 롤렉스의 드레스 와치고요. 롤렉스의 서브마리너는 다이버들을 위한 시계로 유명하죠. 롤렉스의 시계는 기본적으로 오이스터 퍼페추얼 무브먼트를 사용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오이스터는 말 그대로 굴이라는 뜻이에요. 굴이 입을 딱 오므리고 있으면 물이 들어가지가 않죠. 그것처럼 시계의 케이스가 내부의 무브먼트를 먼지와 습기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를 한다고 해요. 얼마든지 물속에 머물러도 부품을 손상시키지 않는 모습이 굴과 유사하다고 해서 오이스터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롤렉스의 무브먼트가 유명해진 대표적인 사건이 있는데요. 1927년에 메르세데스 글리츠라는 여성 수영 선수가 도버 해협을 10시간 동안 횡단해서 수영으로 건넌 일이 있었어요. 이때 10시간이나 착용을 했기 때문에 롤렉스의 완벽한 방수 기능이 정말 유명해졌습니다.
있었습니다. 100년 전에도 그 정도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롤렉스 하면 기술력으로는 정말 명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롤렉스의 데이트저스트는 가장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는 모델인데요. 컬러가 굉장히 다양한 편이에요. 브레이슬렛과 베젤의 컬러에 따라서 인기도와 가격이 천차만별이랄까요? 데이트저스트는 유행이랄 게 없는 클래식 시계의 상징인데요. 예전 모델부터 디자인의 외형이 거의 바뀌지 않은 것으로도 유명하죠. 거의 근본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데이트저스트는 처음으로 3시 방향의 날짜를 디스플레이하는 디자인을 선보였는데요. 많은 시계들의 디자인의 근본이 되었습니다. 가장 대중적이고 인기 있는 시계 모델이에요. 제 꿈의 시계 데이트저스트를 지금 처음으로 착용을 해본 모습인데요. 어때요? 지금 룩에 잘 어울리나요? 지금 이 디자인은 스틸과 골드의 콤비 조합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베젤도 골드 컬러가 들어간 디자인입니다. 확실히 이 시계를 차면 나도 조금 성공했다?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언젠가 돈을 모아서 칸카스 백화점에서 구매를 하고 싶은 저의 꿈의 모델입니다. 롤렉스는 대표적인 드레스워치인 만큼 깔끔하게 헤링본 블레이저에 넥타이를 매치해봤어요. 비즈니스 캐주얼로 입어봤는데 격식 있어 보이나요? 언젠가 이 시계를 제 걸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저는 열심히 일개미 모드입니다. 롤렉스의 서브마리너는 제임스 본드가 007 시리즈에서 착용을 했던 시계로 정말 유명한 모델인데요. 007 시리즈 제1탄 살인 번호에서 롤렉스의 서브마리너를 착용을 했었고, 그 이후로 16탄까지 쭉 롤렉스의 서브마리너를 착용을 했었죠. 롤렉스의 서브마리너는 다이버들을 위한 시계답게 여러가지 헤리티지가 들어가 있는 디자인인데요. 다이빙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심해에 들어가면 굉장히 어두워요. 빛이 거의 들어오지가 않죠. 그래서 보시면 인덱스가 야광으로 되어 있고요. 베젤 시간이 표시가 되어 있는 모습이 해저에서도 잠수를 했을 때 시간을 알 수 있게 만들었어요. 참고로 2020년에 리뉴얼된 건판 헐크 서브마리너 모델은 스타벅스를 닮았다고 해서 별명이 스타벅스라고 붙여졌어요. 007 시리즈라는 명작 때문에 가장 대중적으로는 널리 알려진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장에서는 정말 구경조차 하기 힘든 모델이에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매장에서 구경을 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오메가는 스위스의 럭셔리 시계 메이커 스와치 그룹의 브랜드인데요. 스위스 하면 명품 시계로 유명하죠. 다들 알고 계시죠? 브랜드 네이밍은 최후, 완벽을 뜻한다고 하는데요. 롤렉스 서브마리너가 007 시리즈에서 유명세를 탔다고 했죠. 1탄에서 16탄까지요. 16탄까지는 제임스 본드의 시계가 서브마리너였다면 17탄부터는 쭉 오메가의 다이버 300과 플래닛 오션이 제임스 본드의 시계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오메가에서는 제임스 본드의 리미티드 에디션을 전개하고 있죠. 특히 오메가의 대표 모델인 시마스터 다이버 300은 다니엘 크레이그가 연기한 제임스 본드의 시계로도 유명한데요. 오메가 브랜드의 홍보 대사이기도 하고 원래부터 오메가의 시계 애호가로 유명하신 분이죠. 오메가 하면 또 다른 떠오르는 이미지는 달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1969년 암스트롱이 달에 발을 처음으로 디뎠을 때 오메가의 스피드마스터 문워치를 착용한 것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오메가의 유명 모델을 이렇게 쭉 모아왔는데요. 시마스터 다이버 300은 오메가의 대표적인 다이버 와치죠. 롤렉스에서 서브마리너가 있었다면 오메가에서는 시마스터 다이버 300이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다이버 와치이기 때문에 베젤에 시간 표시가 되어 있고요. 서브마리너는 3시에 시간이 표시가 되었다면 오메가의 시마스터 다이버 300은 6시에 날짜가 표시되는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한국에서는 현빈이 오메가의 엠베서더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빈 시계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야광 인덱스가 특징이며 대표적인 디자인으로는 다이얼에 물결 무늬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물론 솔리드 컬러도 있어요. 오메가의 시마스터 다이버 300을 착용한 모습인데요. 메탈 시계답게 꽤 묵직합니다. 이것이 또 이제 메탈 시계의 매력이죠. 보시면 다이버 와치답게 물결 무늬 디자인이 시그니처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꽤나 매력적인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메가의 다이버 300은 스포티한 모드가 있는 만큼 스트릿 룩으로 연출해봤는데요. 맨투맨에 퍼자켓을 매치해봤고 파라노이즈 화이트를 매치해서 스트릿한 모드를 만들어봤는데요. 오메가의 다이버 워치가 블링블링해서 스트릿 룩에도 잘 어울리죠. 오메가의 시마스터 300 코엑셜 크로노미터도 대표적으로 브랜드 헤리티지가 담긴 모델인데요. 1957년 수중에서 다이빙해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 제작되었던 모델입니다. 시마스터 300 코엑셜 크로노미터를 착용한 모습인데요. 확실히 밴드 디자인이 바뀐 만큼 가벼워진 모습이에요. 하지만 밴드는 얼마든지 취향에 따라 교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디자인을 보시면 남성분들이 활용하시기에 굉장히 깔끔한 모습이죠. 오메가 하면 또 명품 시계로 알아주니까요. 참고로 스트랩은 취향에 따라 가죽과 메탈을
추가로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오메가의 스피드마스터 문워치는 달을 탐험하기 위해 아폴로 8에서 탑승한 우주비행사들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계예요. 인류가 달에서 최초로 착용했다는 시계라는 뜻에서 문워치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이름에서 느껴지듯 손목으로 옮겨온 달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어요. 1969년 7월에 인류가 달에 처음으로 착용했던 것을 기념을 해서 현재 오메가의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최초로 달에 착륙하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를 지금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브랜드의 애정이 담긴 시계라고 할 수가 있죠. 여기 있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세라믹 베젤을 사용했고 섭 다이얼이 총 3개가 들어간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리는 브랜드는 텍 호이어인데요. 명품 시계 입문 브랜드로서 유명하고 예물 시계로도 많이 찾는 브랜드죠. 이 브랜드는 1860년에 처음으로 창립을 했을 땐 호이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이후 텍 그룹에서 호이어를 인수를 하면서 지금과 같은 이름인 텍 호이어가 됐어요. 지금은 1999년 세계적인 명품 그룹으로 유명한 LVMH 그룹에서 인수를 한 상태입니다. 가격은 천차만별이지만 명품 시계 브랜드 중에서는 접근성이 가장 높은 브랜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엔트리 럭셔리 브랜드로 유명한 브랜드예요. 롤렉스와 오메가가 007 시리즈로 이름을 알렸다면 텍 호이어는 킹스맨 시리즈로 이름을 알렸는데요. 매너 메이크 맨,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굉장히 유명한 대사죠. 텍 호이어는 영화 킹스맨을 통해서 스페셜 에디션까지 발매한 상태입니다. 킹스맨 요원이 되고 싶다는 욕구를 건드렸달까요? 참고로 한국에서는 홍보대사로 손흥민 씨가 활동을 하고 있죠. 대표적인 모델로는 아쿠아 레이서와 까레라가 있는데요. 아쿠아 레이서는 대표적인 다이버 워치고 까레라는 드레스 워치예요. 텍 호이어의 아쿠아 레이서는 수상 스포츠 매니아를 위한 다이버 워치로 제작이 되는데요. 300만 원 미만의 예산에서 명품 시계를 구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가장 추천드릴 수 있는 모델이 되겠어요. 디자인 자체가 블루 다이얼에 스틸 브레이슬렛이 결합돼서 청량한 느낌이 있죠. 다이버 워치답게 베젤에는 시간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쿼츠 무브먼트가 탑재된 라인입니다. 텍 호이어의 대표적인 또 다른 모델로는 까레라가 있는데요. 까레라라는 이름은 굉장히 위험한 멕시코의 레이싱 경기에서 이름을 따서 지었다고 해요. 레이싱 선수들을 위한 시계로 제작이 되었고 텍 호이어의 대표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한국에서는 공유씨가 착용한 것으로 유명한 모델인데요. 오늘 룩은 공유씨를 따라서 저도 이제 목폴라를 착용해봤는데 잘 어울릴까요? 깔끔하고 심플한 디자인을 선호하신다면 데일리 아이템으로도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모델입니다. 텍 호이어의 까레라를 지금 착용한 모습인데요. 디자인이 정말 세련되고 깔끔하고 이쁜 것 같아요. 블루의 청량감과 스틸의 컬러감이 되게 어우러져서 깔끔하고 미니멀한 느낌을 주죠. 접근성이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만약 신품은 가격대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세컨핸즈로 구매하셔도 손색 없는 모델입니다. 어디 가서 이 정도 시계를 착용을 하면 무시받지 않잖아요. IWC는 리치몬트 그룹 산하의 스위스의 명품 시계 브랜드인데요. 리치몬트 그룹이라고 하면 모를 수도 있는데 소속 산하에는 IWC, 몽블랑, 더닐, 피아제, 까르띠에 같은 유명한 브랜드들이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IWC의 브랜드 풀 네임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인터내셔널 와치 컴퍼니인데요. 한국어로 직역을 하면 국제 시계 공장 아니면 국제 시계 회사라는 뜻이랄까요? 이상할 정도로 순수한 이름이죠. 우리나라도 줄여서 얘기를 하자면 국시공이나 국시회 정도가 되겠네요. IWC의 제품들은 대표적으로 직경이 큰 시계가 브랜드 헤리티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웬만한 모델들의 직경이 40mm가 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대표적인 비과치 브랜드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컬렉션 중에 유명한 모델로는 포르투기저와 파일럿 와치 라인이 있는데요. IWC의 포르투기저는 대표적인 클래식 드레스 와치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셔츠와 궁합이 괜찮은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되게 심플하고 깔끔한 정갈한 느낌이 있달까요? 포르투기저의 IWC 5007번 모델은 다이얼 모양 때문에 부엉이라는 별명이 있는데요. 어떠신가요? 부엉이처럼 생겼나요? 포르투기저의 IWC 3716 모델은 또 다이얼 형상이 오뚜기답다고 해서 포르투기저 플러스 오뚜기에서 포르투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다음은 마크 시리즈인데요. IWC의 대표적인 파일럿 와치죠. 지금 여기 있는 모델은 마크 18 어린 왕자 에디션인데요. 탱택시 베리의 소설 어린 왕자는 다들 알고 계시죠? 7개 행성을 여행하는 어린 왕자를 위해 제작된 시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파일럿 워치의 헤리티지를 가지고 있는 디자인이 돋보이는데요. 12시에 삼각형 마크의 2점이 보이시죠? 공군 비행사들을 위해 만들어진 시계인 만큼 극한 상황에서도 시간을 확인할 수 있게 숫자가 크게 디자인된 게 특징이에요. 두꺼운 비행장갑을 끼고도 조절할 수 있도록 크라운이 큰 것이 특징이고요. 대표적인 비과치 시계인 만큼
덩치가 좀 크신 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시계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지금 이 제품은 가죽 스트랩이 쓰여있는데요, 메탈 스트랩으로도 얼마든지 교체가 가능한 모델입니다. 지금 저는 마크 18 어린 왕자 에디션을 착용한 모습인데요, IWC가 대표적으로 비과치가 유명하긴 하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저처럼 체구가 작은 사람이 착용하기에도 괜찮은 모델이었어요. 지금 보시면 제가 입고 있는 코트랑도 컬러 매치가 되게 잘 되는 모습이죠. 이 제품은 어린 왕자 에디션인 만큼 뒷부분에 어린 왕자의 모습이 각인된 모습이죠.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제품은 세컨핸즈 제품이긴 한데 비닐도 안 벗겨졌을 만큼 완전 민트급 신품 상태입니다. IWC의 어린 왕자 에디션인 만큼 댄디한 무드로 코디를 연출해봤어요. 왕자 같은 무드일까요? 딥그린의 차콜 컬러를 매치하니까 IWC에 어울리는 고급진 무드가 어울리지 않나요? 남자라면 코트, 남자라면 시계죠? 마지막으로 소개할 브랜드는 까르띠에입니다. 까르띠에도 IWC와 마찬가지로 리치먼트 그룹에 소속된 프랑스의 하이엔드 명품 브랜드인데요, 까르띠에는 세계 10대 보석 브랜드로도 알려져 있죠. 제 채널을 보는 구독자분들 중 대부분은 남성분들이긴 하지만 여성분들에게 좀 더 인기가 있는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선물용으로 브랜드 네이밍 정도는 기억하고 가시면 나중에 이쁨 받을 수 있는 브랜드예요. 논란은 많긴 하지만 까르띠에는 최초로 손목시계를 제작한 브랜드로도 유명한데요, 브랜드의 헤리티지가 정말 중요한 시계라는 영역에서 이러한 상징성은 까르띠에가 명품으로 불릴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준달까요? 대표적인 까르띠에의 스테디셀러 모델은 탱크 프랑세즈와 발롱 블루, 이 두 가지 모델이 있는데요, 탱크 프랑세즈는 1차 세계대전 당시 탱크에서 영감을 받아서 제작된 디자인이 바로 이 탱크 프랑세즈인데요, 1차, 2차 세계대전 당시 장교들은 손목시계를 착용을 했어요. 그 전까지는 시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회중시계를 들고 다녔었거든요. 하지만 전쟁통까지 지금 바빠 죽겠는데 회중시계를 꺼내서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손목시계가 탄생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인식이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목시계를 누가 차? 약간 이런 마인드로 사람들이 손목시계를 대했어요. 하지만 두 차례 동안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손목시계는 엘리트가 찬다는 이미지가 생겼습니다. 지금이야 가수나 배우들 같은 셀럽들이 사람들에게 멋있다 라는 이미지를 주는 인플루언서였다면 그 당시에는 엘리트 장교들이 사람들이 닮고 싶어하는 인플루언서였죠. 까르띠에 탱크 프랑세즈는 직사각형 외관이 굉장히 남성적인 느낌을 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브레이슬릿이 탱크의 바퀴를 연상시키는 것으로 유명하죠. 프랑세즈 라인은 1996년 출시된 지 2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랑받고 있는 까르띠에의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모델로는 발롱 블루가 있는데요, 방금 탱크 프랑세즈가 직사각형 외관에 남성적인 느낌을 줬다면 발롱 블루는 둥그런 실루엣이 있기 때문에 조금 중성스러운 느낌이 있달까요? 프랑스어로는 파란 공을 뜻한다고 하네요. 2000년대 출시된 남성 시계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중성적인 느낌이 있기 때문에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얼마든지 착용 가능한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덱스는 로마자가 쓰였고요, 크라운은 블루 사파이어로 되어 있네요. 이상으로 오늘은 칸카스 백화점과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명품 시계 브랜드들과 라인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칸카스 백화점에서 구매를 하신다면 10억 정품 보증서를 제공하고 명품 시계 출신 브랜드 엔지니어분이 계속 상주를 해서 AS 진행을 도와주신다고 해요. 이 사항은 신상품 뿐만 아니라 세컨핸즈 제품까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칸카스 백화점의 장점이라고 하면 롤렉스처럼 평소에 구하기 힘든 제품들 있잖아요, 돈이 있어도 구하기 힘든 브랜드들이죠. 그런 제품을 직접 보고 바로 구매까지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메리트라고 생각하고요, 만약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방문이 조금 망설여지시는 분들은 온라인에서도 구매를 할 수 있으니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1년 새해를 맞아서 명품 시계를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뵐게요. 안녕.